오늘 끝판 토론에서는 박진영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9일부터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흘째 이런 상황인데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냐.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뜨겁게 확보한 정보 공유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치권 상황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이 좀 심상치 않다. 바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수습할지 상황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 이제 이런 정도면 뭔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위기는요. 윤석열 대통령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늘 위기였습니다. 이미 정부가 잘 안 돌아갔고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노름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잘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촌지가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어떻게 나눌까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촌지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학생 주임을 누구로 임명할지 또는 뭐 이 교무처장을 누구로 임명할지 이런 걸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어떤 형태로도 쇄신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미 공직사회가 이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쇄신책도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공직사회가 이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완이 되어 왔다. 아니면 이번에 총선을 기점으로 더욱더 심화된다. 어떻게 해석해요? 제가 한번 이제 제 선배들한테 한번 이렇게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잘 나가는 선배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경제 관련 부처에 고위직들을 하는 관료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일단 걱정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재정 파트를 틀어잡고 국가가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이 기획을 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고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관료들이 주축이 돼서 못하지만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관료들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1년 반쯤 전이었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들을 보면요. 권력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으면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야당과 협치를 하고 통합적인 정부를 운영한다. 이러면은 국가가 다시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권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관료사회라든가 집행부서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통합이냐 협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파워의 문제인 겁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 뭐 이야기 나오는 게 김한길 비서실장, 국무총리는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됐던 용산의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한마평에 오르고 있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고민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먼저 언론에 던지면서 언론에서 사전에 민심을 체크하는 것이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지난해 11월에 다 개편했지 않습니까? 3실 6수석 체제로. 그때 개편하고 나서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이걸 또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갈지 사실 갈 사람이 제가 보기엔 마땅치가 않아 보이고요. 장관을 사실은 다 정리해가지고 뭔가 내각을 좀 총사퇴시키고 제대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복잡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이 통과 못하는 이상한 후보들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누가 나서서 이걸 하겠다고 하겠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힘인데 지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그래도
9순위, 10순위가 나서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저런 사람들을 뽑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망하는 길에 왜 같이 들어가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12순위, 15순위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나오는 뭐 1위가 나온다는 사람들은 끝물이라도 내가 어쨌든 3년 남았으니까 빨리 초창기 좀 하고서 나오자. 이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실제 일할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원희룡 얘기 나오고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밖에는 사실은 이제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자, 이동관 수석,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런 분 이름이 나오는 것은 박 교수 실제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도 모르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은 국정의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이라든 이런 이해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고 나누려고 하는 순간 우후적순처럼 모두가 달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한다. 그럼 내 권력이 줄어들어서 나는 망한다. 라는 이런 것을 저는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이 야생의 권력 이런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좀 더 철퇴를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철권 통치를 하는 것이 내 권력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가 저희들이 대통령실에서 새롭게 들어갈 만한 참모가 누군지, 총리가 누군지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대단한 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다. 상황을 수습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조금 있다가 여야 영수회담 문제도 오늘 민주당 쪽에서 먼저 대답이라는 형식이었지만 기자의 질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서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3,000분 가까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렇게 퍼져나가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게 됩니다. 지금 좋아요가 제 휴대폰에는 지금 522분인데요. 지금 벌써 3,500분이 들어와 계신데 다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더욱더 박진감 넘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의견 나눌 수 있다. 솔방울님, 오간식님, 고양을님, 그리고 영문현님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호시우행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제가 영수회담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 당연하다 나는 전에부터 영수회담을 던졌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첫 일성은 영수회담 하자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챙기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참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평 교수가 뭐 그랬다는 건데요.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 만나지 말라고 조언한 참모가 있었고 그 참모 말을 들은 것을 후회한다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후회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심평 교수가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그럴 사람도 사실은 아니고요.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의중을 자기가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하죠. 근데 만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는 선물 보따리든지 뭐든지 의제를 가지고서 서로 합의하는 모습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사실 이제 분투해가지고 뭔가를 제안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채 양명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못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제대로 된 토론도 안 될 것이고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토론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대통령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야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당신과 함께 국정 파트너로 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뜻 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